법인카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그 엄청난 음식을 사들인 이제 그게 한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 지금 경찰이 이걸 수사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그 남자 46살 성이 김 씨랍니다. 그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런 말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. 뭐 타의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100% 자의에 의한 선택이었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니까요. 이제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기무사 출신이랍니다. 기무사령부에서 정보요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관할구역이 성남시였다고 해요. 그런데 지금 그 김혜경 씨 옆에 딱 붙어가지고 거의 몸종처럼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여성이 있죠. 배모 씨. 그러니까 경기도 총무과 5급 비서관. 이 배모 씨.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. 그러니까 배모 씨 여성이 있고 여기 김모 씨 남성이 있고 두 사람이 나이가 46살로 똑같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새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배모 씨가 자기 이름으로 수원에다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 사놨는데 이 배모 씨가 주인인 이 집에 이번에 숨진 김 씨가 살아왔다는 거예요. 지난 8년 동안. 그렇다면은 이 김 씨하고 배 씨는 도대체 어떤 사이냐? 뭐 사실혼 관계였다는 얘기도 있고, 뭐 연인 사이였다는 얘기도 있고, 뭐. 근데 한쪽이 이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른 쪽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이 두 남녀 사이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주변 인물들 얘기를 보면은 뭐 연인 사이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김 씨, 숨진 김 씨가 자기 개인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배 씨한테 줬다는 겁니다.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은행 계좌에서 나가는 신용카드를 다 줬다. 그럼 보통 사이는 아닌 거죠. 어떤 남자들은 부인한테도 다 안 주는데요. 전 대표는 다 줬습니까? 이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은행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이 신용카드를 다 줬다. 그래서 일단 밥을 먹으면 또는 음식물을 사면 그것을 이 김 씨, 기무사 출신의 영광급 장교였답니다. 기무사 출신의 김 씨의 카드로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이튿날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앞서 있었던 김 씨의 신용카드 결제를 다 취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죠. 그런데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거리두기도 있고 그래서 4명이 넘는 사람 밥을 한 테이블에서 못 먹도록 돼 있어요. 그리고 김영란법은 1인당 3만 원까지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계산이 아주 간단합니다. 1인당 3만 원, 4사람. 그러면 12만 원. 3, 4, 12. 그래서 경기도 법인카드는 12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감사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쪼개기 결제. 가령 뭐 이재명 지사님이 잡수셨던 아니면 그때 뭐 누가 어떻게 가서 음식을 초밥을 12인분을 샀든 초밥 10인분 한꺼번에 사면은 12만 원 넘죠. 초밥 웬만큼 양 있는 거 사면은 대개 2만 원, 2, 3만 원 그쯤 되거든요. 그러면은 10인분을 사면은 20만 원, 30만 원 사이인데 12만 원으로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 김모 씨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가 이튿날 그 외 심부름을 했던 남성 7급 공무원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이 이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어제 했던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 결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.
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. 파리 경시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cherchez la femme. 대개 범인들은 남성이 많은데 이 범인들의 그 도피처 또는 범행의 어떤 그 내부 구조 이런 거를 알려면 그 범인들의 애인을 찾아가 보면 된다. 그래서 여인을 찾아라 라는 게 첫 번째 특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한국 경찰에서는 돈줄기를 찾아가라. 돈줄기. 돈줄기를 찾아가면은 대부분의 그 사건의 내막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. 이제 이런 얘기는요,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번 법인카드도 결국은 신용카드가 어떻게 된 거야? 이 찾아가다 보면은 신용카드 이건 개인 카드 결제했는데 이 사람 주인이 누구야? 하다 보면 관련 인사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겁니다. 이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줄기 딱 들어 올리면은 고구마가 착착착착 드러나듯이 이 줄기 하나만 잡아 올리면은 쫙 따라 오르는 겁니다. 이 줄기가 뭔 줄기냐? 돈줄기입니다. 돈줄기.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돈줄기는 신용카드 줄기입니다. 이제 그걸 찾아가 봤더니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이지요. 8월 28일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전당대회인데 오늘이 7월 29일이죠. 그러니까 한 달이 채 못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과 이른바 97그룹, 97그룹이라는 것은 90년대에 학교를 다녔고 70년대에 태어났고 이걸 97그룹. 지금은 이제 50대, 4말 뭐 50대 이 정도.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박용진, 강석훈 두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한판 겨루는 그 세 사람 중에 둘을 형성하게 됐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박용진, 김민석, 이동학, 이재명, 강훈식, 강병원, 박주민, 설은 제가 강석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. 강훈식으로 고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강석훈. 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. 그래서 박용진과 강훈식이 올라갔다. 최고위원 후보로는 이제 17명이 나섰는데 8명이 선출이 됐습니다. 장경태, 서영교, 박찬대, 고민정, 고영인, 윤영찬, 정청래, 송갑석 이런 사람들입니다. 관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용진과 강훈식이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면은 다음 주가 8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.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이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투표가 쭉 시작이 되거든요. 첫 번째가 강원도하고 이제 대구 경북이 첫 번째 지역으로 그 투표가 시작되는데 대의원 30%, 권리당원 40%, 그 다음에 일반 당원 5%, 국민 여론조사가 25%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당심이 당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래서 이제 박용진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냐? 8월 4일 날 그게 시작이 된답니다. 강원도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박용진과 강훈식이 단일화를 해야 그래서 첫 번째 투표일부터 이재명과 1대1로 맞붙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.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침에 박용진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요.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70%의 당심과 30%의 민심을 반영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의
이 괴리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.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의 선택 시간을 줄 수 있으려면 투표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대구, 경북, 강원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제가 8월 4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3일 이전에 하는 게 좋다. 그래서 곧 강훈식 의원을 만나겠다.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